우리가 이제 다크서클 개선하러 오셨는데 눈밑지방 재배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그냥 하얀 거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되죠. 되는데 눈 밑의 모양이라는 게 이렇게 딱 고랑까지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다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소위 이제 앞 광대 쪽이라고 그래요. 옆광대, 앞광대 이렇게 이 광대뼈 중에 앞쪽이라고 그래서 앞광대 부위라고 그러는데 이 밑에까지 다 눈밑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밑에 앞광대가 이렇게 푹 꺼져 있어요. 이렇게 꺼져 있고 눈밑이 이렇게 있으면 눈밑 지방 재배치를 아무리 잘해도 여기가 이렇게 꺼져 있으면 뭔가 눈밑이 퀭해 보이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상담 오선생의 오선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다크서클 교정을 위한 지방이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영상 보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크서클 개선을 할 때 우리가 지방이식을 같이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우리가 다크서클 개선할 때 눈밑 지방 재배치나 하안검 수술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볼륨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 지방이식을 같이 많이 해요. 지방이식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러면 이거를 눈밑 지방 재배치든 하안검이든 그 수술을 하고 나서 한참 있다가 이 수술의 어떤 결과가 충분히 나온 다음에 따로 지방이식을 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눈밑 지방 재배치나 하안검을 하는 것과 동시에 지방이식을 같이 하는 것이 좋으냐, 이거에 대해서 좀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좀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바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단 지방이식이 필요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이제 다크서클 개선하러 오셨는데 눈밑 지방 재배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그냥 하얀 거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되죠. 되는데 눈밑 지방 재배치나 하안검은 그 수술의 효과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 코가 높아질 수는 없죠. 똑같아요.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했는데 갑자기 없던 볼륨이 막 생겨날 수는 없다고요. 근데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 같은 경우는 약간의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불룩했던 눈밑 지방을 밑으로 재배치해서 꺼져 있는 고랑 부분을 메꿔주는 수술이니까 볼륨도 생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일부는 맞아요. 그 고랑선 부분에 볼륨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눈 밑의 모양이라는 게 이렇게 딱 고랑까지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다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소위 이제 앞 광대 쪽이라고 그래요. 옆광대, 앞광대 이렇게 이 광대뼈 중에 앞쪽이라고 그래서 앞광대 부위라고 그러는데 이 밑에까지 다 눈밑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밑에 앞광대가 이렇게 푹 꺼져 있어요. 이렇게 꺼져 있고 눈밑이 이렇게 있으면 눈밑 지방 재배치를 아무리 잘해도 여기가 이렇게 꺼져 있으면 뭔가 눈밑이 퀭해 보이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앞광대가 이렇게 좀 돋궈져서 이렇게 볼륨감이 생기고 앞으로 이렇게 올라와야 훨씬 밝아 보여요. 근데 그런 분이 이제 상담을 하러 오셔서 난 눈밑 지방 재배치만 하면 좋겠다고 이러면 눈밑 지방 재배치하면 여기가 여전히 꺼져서 같이 이렇게 좀 퀭해 보일 텐데요, 다 같이. 그럼 뭐 그래도 괜찮다고 그러면 설명을 아무리 충분히 해도 나중에 수술을 받고 나면 이게 다르죠. 진짜 퀭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효과가 아닌데 이렇게 된다고요. 처음에 오신 분은 이게 불룩한 것만 보이거든요. 밑에 꺼진 거는 이제 신경을 못 써요. 그 밑에 꺼져 있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봐서 이렇게 말씀드리죠. 이게 불룩한 이렇게 하면서 밑에가 꺼져 있어서 하면 좋겠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지방이식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나이가 젊을 때는 볼륨감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앞에가. 그랬다가 나이가 들면 볼륨감이 있던 부분이 점점 꺼지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얼굴에 있는 노화에 따라서 얼굴 지방이 빠진단 말이에요. 그럼 점점 꺼져요. 그러면 젊을 때 괜찮았던 부분이 이게 빠지면서 눈밑이 더 불룩해 보이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서 다크가 심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빠진 볼륨을 채워주는 게 맞겠죠. 그러면 볼륨을 채우는 게 눈밑 지방 재배치가 아니죠. 볼륨을 채우는 거는 지방이식이든 필러든 뭔가 채워야죠. 어떤 다크서클 개선하는 데 있어서 지방이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이 볼륨감 때문에 꺼지면서 어두워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방이식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지방이식을 하게 되는데, 그럼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번에는 눈밑 지방 재배치를 먼저 하고, 그러고 나서 이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게 되면 눈밑의 모양이 좀 바뀌죠. 그럼 이 바뀐 모양을 한 6개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붓기가 빠지고 이렇게 자리를 잡겠죠. 그럼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그 모양을 보고, 그때 지방이식이 필요한 부위를 잘 봐서 지방이식을 하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어차피 지금 상태에서도 지방이식이 필요하니까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면서 동시에 같이 지방이식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어떠냐? 이제 몇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일단 따로 하는 거는 일단 좋은 점을 먼저 보면, 재배치만 했어요. 그리고 볼륨이 없어요.
없는데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재배치만 했어요. 근데 그냥 개인 성향에 따라서 그냥 그 모습이 괜찮을 수도 있죠. 그러면 그냥 안 해도 되죠. 지방이식. 어떤 지방이식을 안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따로 하는 경우에 어떤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 근데 또 한 가지는 재배치를 해서 이게 모양을 보고 나니까 정말 더 이렇게 지방이식이 필요한 부위가 더 명확하게 잘 보인다. 이래서 딱 거기만 갖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재배치를 했는데 조금 재배치가 너무 많이 될 수도 있고 너무 좀 덜 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만큼의 재배치가 안 됐으면 약간 지방이 좀 많아 보일 수도 있고 약간 부족해 보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차이가 생길 수도 있죠. 근데 그 하고 난 모양을 보고 내가 지방 이식으로 약간 어떤 부족한 점들을 좀 보완하는 개념으로 지방 이식을 나중에 할 수도 있는 거죠. 약간 너무 이렇게 재배치를 한다고 너무 내렸나? 그래서 여기가 너무 꺼졌나? 그러면 꺼진 부위에 약간 지방을 넣어서 다시 맞출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먼저 했던 재배치 수술을 조금 보완하는 그런 효과도 같이 있는 거죠. 볼륨이 좋아진 효과는 당연한 거고. 그렇게 따로 하는 거에 어떤 장점들을 말할 수 있다면 어떤 단점이라고 하면 그 2번 하는 거죠, 수술을. 내가 한 번 해서 막 붓고 이런 것도 싫은데 그것도 막 시간 빼야 되잖아요. 한 번 뺐어요. 그리고 이제 또 지내다가 두 번째 이제 지방이식 할 때 아무리 붓기가 적고 하다고 해도 그래도 한 3, 4일은 부을 거 아니에요, 여기가. 그러면 또 빼야 되죠, 시간을. 수술을 2번 하는 거니까. 어떤 수술을 2번 하니까 이제 사실 좀 그렇죠. 막 그 수술실 들어가서 막 그런 분위기도 그렇고 막 수면 마취도 2번 해야 되고 주사 같은 거 다 2번씩 맞아야 되고 이러니까 사실 그런 거 2번 한다는 거가 조금 단점이라고 볼 수 있죠. 다른 단점은 특별히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번 한다. 이제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점들. 그럼 이제 같이 하는 거의 장점은 한 번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어차피 부을 때 같이 부으니까 큰 장점이고, 제일 큰 장점은 사실 그거겠죠. 같이 한다. 근데 이제 단점을 말하자면 그거죠. 이제 정확하게 예측이 어렵다. 이제 재배치를 하고 이제 보통 지방이식 그 다음에 이어서 하게 되는데, 재배치를 할 때 일단 약간 붓기도 있고 이런 상태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상태에서 이제 지방이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디자인할 때 있었던 모양과는 달라졌죠. 이미 재배치를 해서 새로운 모양을 바뀌었는데 그 모양을 내가 감안해서 지방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넣는 사람이 어렵죠. 어떤 미래를 예측해서 그 부위에 지방을 넣어야 되겠다, 이거를 예측해서 넣어야 되니까 좀 어려움은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제 아쉬울 수 있다. 이거는 저는 이제 같이 하는 편이거든요. 저는 같이 해요. 저는 그냥 같이 해요. 약간 이제 절충을 하죠. 어떻게 하냐면 일부 지방은 약간 보관을 해요. 3개월 이내에 조금 부족한 경우에 지방 이식만 따로 리터치를 해요. 그러니까 지방 이식만 따로 해요. 근데 이제 보관하고 있어서 그 지방을 쓰기 때문에 이 뽑는 어려움은 없어요. 그때는 그냥 주입만 하면 돼요. 냉동 보관한 걸 분리하고 정제하고 이런 과정은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수술 받으실 때는 그냥 필러를 맞듯이 그 수면 마취도 안 하고 그냥 국소 마취로 그냥 주입만 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했더니 이제 약간 이제 2가지를 좀 절충을 한 거죠. 한 번에 하는 것과 따로 하는 거에 어떤 장점을 조금. 근데 해보니까 2번째 하는 경우 그 리터치로 주입하는 분들이 다 주입하지 않아요. 그냥 같이 한 번에 했잖아요. 그러고 모양이 그냥 괜찮아서 안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꼭 설명을 해요. 이 리터치는 본인 생각하기에 좀 이 부위가 좀 넣었으면 좋겠다 하면 하시라고. 더 채울 데가 없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방법을 쓴다. 근데 이제 조금 더 깊게 설명을 하면 어떤 부분이 한 가지가 있냐면, 같이 하는 것과 따로 하는 거에 어떤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요. 말씀드리면 이 눈물 고랑 부분, 눈물 고랑이 있는데 재배치라는 걸 할 때는 눈물 고랑에 인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인대를 뼈에서부터 이렇게 분리를 시켜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아래쪽 근육이 이렇게 박리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공간이 생기죠. 그렇게 박리를 한 다음에 이 위쪽에 있던 눈밑 지방을 밑으로 옮겨서 그 박리된 공간으로 이렇게 메꾸는 거죠. 그래서 인대가 다시 붙지 않게 이렇게 하는 게 눈밑 지방 재배치 원리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박리한 공간은 벌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이제 눈밑 지방이 배치가 돼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된 상태에서 내가 지방 이식을 한다고 했을 때 동시에 할 때는 이 벌어진 공간에는 지방을 못 넣어요. 벌어진 공간에 넣으면 다 옆으로 흘러버리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눈물 고랑이 이렇게 있어요. 눈물 고랑이 있으면 거기서 한 몇 미리 정도는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방을 이렇게 넣을 때 고랑 부위에는 못 넣어요. 그 밑에 부분까지만 넣는 거예요. 그럼 고랑은 어떻게 하냐? 층을 달리해요. 고랑에 넣을 때는 이게 근육과 뼈를 분리했잖아요.
그럼 근육과 피부는 붙어 있는 거잖아요. 위쪽은 벌어져 있지 않아요. 밑에가 벌어져 있지. 그러면 고랑 부분은 저는 어떻게 하냐면 앞광대 부분은 근육 밑으로 넣어요. 층 자체가. 밑에는 안 벌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고랑은 피부와 근육 사이로 넣어요. 그러니까 피부 바로 밑에 넣는 거죠. 근육보다 더 겉에 넣는 거죠. 거기는 안 벌어져 있으니까. 그 층을 달리해서 넣어요. 근데 얕게 넣을 때는 잘못하면 울퉁불퉁해 보여요. 그러니까 그 얕게 넣는 곳에는 우리가 미세지방을 쓰지 않고 나노지방, 나노팻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 밑에 넣는 앞광대 쪽에는 볼륨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크로팻, 미세지방을 쓰고 여기는 이 나노팻을 써서 이렇게 싹 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하는 방식이고, 그걸 따로 하는 경우에는 재배치를 했어요. 밑으로 지방을 넣었죠.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만 하고 이제 끝낸 거죠. 그러면 아무는 과정에서 다시 들러붙죠. 지방이 들어가 있는, 끼어 있는 채로 들러붙어요. 그러면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그 사이로 넣어도 그 내가 넣은 위치에 지방이 위치하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 눈물 고랑에 깊게 넣어도 돼요. 깊게 넣어도 그 위치에 지방이 딱 있는 거예요. 얕게 넣어도 물론 되고. 그러니까 고랑이 조금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은 깊게 넣어도 되기 때문에 따로 하는 게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경우가 다양하니까. 근데 눈밑 지방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내가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해도 채워질 게 많지 않잖아요, 고랑을. 그러면 지방 이식이 꼭 필요하죠. 근데 그렇게 따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도 나중에 따로 하겠죠. 따로 해서 거기 또 채우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지방 이식이 필요한데 같이 하는데 이거를 넣고 겉에다가 넣어서 좀 어느 정도 메꾼 다음에 아래쪽 앞광대, 이게 박리하지 않은 바로 그 다음부터는 근육 밑에다 넣어서 올리겠죠.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하는 거, 같이 하는 거, 이게 뭐가 좋다 나쁘다의 문제는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돼요. 여러 가지 장단점을 본인이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근데 저는 실제 저한테 오셔서 수술하신 분들은 대부분 같이 하죠.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처음부터 보면 이건 필요하지 않다는 바로 나오거든요. 처음에 이제 충분히 설명을 하죠. 하게 되면 이제 같이 한다. 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도 난 따로 할게요. 이런 분들도 있긴 있는데 한 10% 이하인 것 같아요. 한 90%는 할 필요가 있으면 이제 같이 하는. 그리고 또 10%도 나중에 따로 할 때 돼서 같이 할 걸 그랬어요. 이런 분들. 한 번에 하는 게 수술을 막 여러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그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나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게. 네, 지금까지 다크서클 개선을 위한 눈밑 지방 이식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담 오선생의 오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